3살 버릇 여든 간다. 습관이 답이다. 깡통개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요 미루고 미뤘던 숙제를 좀 해결해야 될 것 같아서 바로 캔들에 대한 고급편입니다. 이렇게 표현 붙이기가 쑥스러운데요, 여러분들한테 오늘 공유할 거는 이 캔들에 대해서 한번 제가 그냥 캡처해서 조금 부족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이 캔들로 보는 여러분들에게 과연 매집은 어느 구간에서 벌어질까, 그러니까 요거 우리 초보분들 때문에 용어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하면요, 요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건 양봉이죠, 요거는 음봉입니다. 양봉이든 음봉이든 요 위에 있는 걸 뭐라 그러면 윗꼬리라고 합니다. 윗꼬리. 제가 뚝딱임이라고 그러죠, 요걸 많이 보면.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시작은 여기에서 했는데 쭉 주가가 올라갔다가 끝나기 전에 쭉 내려와서 여기서 끝난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요렇게 든 거를 뭐라 그러냐면, 어떤 사람들은 요거에 고가에 있을 때와 저가에 있을 때, 즉 주가가 위에 있을 때, 상승을 많이 했을 때, 그리고 많이 하락했을 때, 또는 상승 초입, 요때 오늘 본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캔들의 세력의 매집을 알 수 있는 캔들이라는 주제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음봉은 어떠냐? 음봉도 똑같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즉 음봉은 뭐죠? 여기에서 주가가 시작했는데 쭉 올라갔던 주가가 내려서 어디까지? 이 밑에까지 내렸고 요 자리까지 내리고 나서 요만큼 올라가서 여기서 끝났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요 캔들 상으로는요. 그래서 이거 음봉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여기 앞에가 윗꼬리라고 하는데 이 윗꼬리를 칼 모양처럼 생겼고 여기 칼자루처럼 생겼다, 그래서 칼등 강도라는 표현을 많이 썼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칼등 강도라고 하면서 고가에서 나오면 하락의 신호다. 근데 그게 하락의 신호인지 왠지를 설명을 한번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양봉이든 음봉이든 요 모양은 대체로 세력이 매집할 때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우리 초보분들께서는 요 양봉과 음봉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캔들 주식 기초편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럼 이 베이스로 해서 과연 이 칼등 강도라고 하는 요 캔들만 오늘 설명합니다. 이 캔들이 나왔을 때 왜 주가의 매집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차트를 보면서, 종목 예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연 설명으로 요 캔들에 대해서 한 번만 다시 짚고 차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얘기냐? 자, 주식은 뭐죠? 주식의 원리는 옛날에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얘기 빼고요, 우리 초보분들 위해서 설명합니다. 주가라는 걸 어떻게 해야 된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항상 이야기하는 거, 그렇다면 주가를 싸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주가가 많이 내려야 된다. 세력들 입장에서는 호가창 매매법에서 제가 거론했듯이 심리값을 넣는 이유가 뭐냐 하면, 주가를 싸기 위한 방법으로 바로 앞에 보시는 이 칼등 강도의 이 캔들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식을 매집할 때에는 이들은 주식을 장악하고 있어야 된다. 즉 사람들이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으면, 개미들이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으면 주가를 올리기가 쉽다, 안 쉽다? 안 쉽다. 왜? 개미들은 영수, 철수 다 마음이 틀리기 때문에 주식이 올라갈 때 어떤 놈은 10%에서 팔고 어떤 놈은 20%에서 팔고 어떤 놈은 100%가 올라도 안 팔기 때문에, 이런 심리값이 다 틀리다 보니까 세력 입장에서는 매석을 해서 주식을 다 매집을 해서 끌어올려야 하고, 그 끌어올리는 과정으로 어떻게 한다? 대주주가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보호예수로 묶인 주식이 있거나, 그리고 본인들이 이런 칼등 강도를 이용해서 소위 말하는 주식을 싸게 많이 사들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손해보고 있는 사람들의 주식을 뺏어야 되는데 그들이 손해봤다고 안 내놓고 있으니까 그들로 하여금 뺏기 위한 원리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갈 텐데요, 요걸 먼저 보시면 간단하게, 초보분들 때문에 다시 요 화면으로 넘어온 거고요. 보시면 이 양봉의 심리는 뭐냐 하면, 주가가 갑자기 오늘 아침에 여기에서 시작해서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상한가가 가까이 갔는데
그래서 날아가는 줄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립니다. 그러면 아침에 산 사람들은 올라갔다가 밀리니까 이익 실현을 위해서 팔 거고, 그리고 여기에 모르고 들어갔던 사람들은 밀리니까 무서워서 팔겠죠, 주식을. 아니면 양봉이니까 버틸 수도 있겠지만, 대신 저 위에 이 주가보다 훨씬 위에서 물린 사람들은 계속 손실이 나고 내려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늘 아침에 상한가로 쭉 올릴 듯이 올립니다. 그러니까 심리가 어떨까요? 혹시 올라오지 않을까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봉 다음에 양봉이니까 기다렸더니 그 다음날 어떻게 되더라? 올리는 줄 알았더니 여기에서 있다가 여기 내려오더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공포스럽더라. 그러면 여기서 조금만 올려줘도 사람들이 여기서 팔더라. 다시 내려갈 때 더 손해가 커질까봐. 음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도지가 크게 떴는데 여기에 있었는데 쭉 올라가서 양봉으로 빨간봉으로 이렇게 돼서 수익이 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주가가 막 빠지더라. 쭉. 그러더니 이렇게 내렸다가 이렇게 오더라. 그러면 심리가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이 밑으로 음봉이니까 더 내릴까봐 주식을 팔겠죠. 그런데 처음에 이봉이 나왔을 때 안 팔았는데 버티고 있는데 2, 3주가 지났는데 이봉이 또 나옵니다. 그러면 학습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양봉으로 올렸는데 이렇게 올렸는데 만약에 이 자리에서 밀리기 시작하면 앞전에 이봉처럼 또 밀릴 수 있겠다 해서 손절을 하는 경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세력들은 이 캔들을 이용해서 매집을 합니다. 그걸 실질 차트로 한번 심리값은 이 정도로 설명드리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 위해서 조금 크게 설명드릴 건데 첫 화면만 좀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대형 포장이라는 포장지였고요. 박스 포장 관련주였는데 이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냐면 여기서 제가 동그라미 치는 데만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은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에도 도지가 나왔고 여기에도 나왔고요. 여기에도 나왔고 여기에도 나왔고 요 중간에도 나왔고 여기에도 나왔고 여기에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나왔습니다. 이 화면들을 제가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크게.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세력이 지금 뭐 하려고 한다? 여기에서 여기서부터 매집을 해서 이렇게 올리려고 한다. 그 전제를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세력이 되신 겁니다. 내가 지금부터 주식을 끌어모으려고 합니다. 언제? 자, 2020년 1월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가고 자, 이 자리에서 보시면 뭐냐면 이렇게 끌어올렸던 주가를 위에를 이렇게 올려놓고 세력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올려놓고 자, 너네 팔아라 쭉 행보했는데 이 뒤로 보실까요? 뒤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왔던 2019년도부터 1년 동안 위에 왔던 주가를 이제 이 주식들을 다 뺏어 먹으려고 어디? 여기에 물려서 안 파는 사람들 거래량이 안 나오고 있죠? 안 파는 물량들을 뺏기 위해서 갑자기 이날 이렇게 올리시면 이날 요 고점에 주가가 쭉 올라갑니다. 위아래 꼬리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시 올라오나?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이 버팁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버티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한다? 이날 기준이 되는 이날 주가를 딱 보시면 8% 플러스까지 올렸다가 큰 폭은 아니지만 올렸다 음봉으로 뺍니다. 거래량도 터지고.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다음 날도 또 마찬가지로 15%까지 올렸다가 또 뺍니다. 이 음봉은요. 음봉은 권리자기 위해서 8% 보이는데 실제로 옆에 봉 보면 15%입니다. 15%. 15%까지 쭉 올렸다가 갑자기 4%에 끝냅니다. 그럼 사람들 어떤 심리가 될까요? 왜 안 올라가지? 여기에 들어온 애들이 아니라 이 위에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이 위에 있는 사람들. 그러고 나서 주가를 어떻게 한다? 세력들은 내버려 둡니다. 매수를 안 해줍니다. 안 해주고 쭉 밉니다. 그냥. 그러니까 밀리기 시작하다가 쭉 거래량 없이 밀리다가 여기서 또 거래량 터지면서 여기서 몇 프로짜리죠?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보면 13%까지 올라갔다가 플러스로 갭으로 올렸다가 빨간봉으로 올렸다가 또 밉니다. 그래가지고 마이너스 6%까지 밀어버려요. 그럼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멘탈이 7%까지 올려서 시작했던 주가가 쭉 밀리니까 어떻게 될까요? 자꾸 흔드는 겁니다. 불안하니까 팔게 됩니다. 팔고 그래도 안 팝니다. 사람들이. 안 팔면 이제 어떻게 할까요? 여기 꼭 기억하세요. 안 파니까 계속 주가를 내립니다. 그리고 가격 조정을 이만큼 줬어요. 1,400원에 있던 놈이 얼마까지 밀렸다? 1,400원 있던 주가가 이렇게 700원까지 밀립니다.
이때는 전체 지수들이 3월에 다 밀렸었고요. 근데 밀리는데 보니까 거래량이 어떻죠, 여러분들? 거래량이 없더라. 그 얘기는 뭐냐? 파는 놈이 없다는 겁니다. 세력들 입장에서 매집을 해야 되는데 안 팔아요. 우리가 포장지 관련주에서 코로나 때문에 나중에 테마로 띄우고 싶은데 세력들이 주식을 다 사모으고 싶은데 안 팔아요. 그래서 다시 쭉 올라가는데,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로 V자 반등을 시장에 따라 따라가는데 거래량이 없더라. 크게 더 사는 사람도 없고 더 파는 사람도 없어요. 주목을 못 받고. 그러다가 갑자기 여기 보세요. 여기서 양봉으로 해서 또 18%까지 올렸다가 18%까지 올립니다. 올렸다가 마이너스 3%까지 밀렸다가 6%에 끝냅니다. 근데 거래량이 요만큼 나옵니다. 예전 거래량에 비해서는 많은 게 아니죠. 여기 거래량에 비해서는, 요 자리 거래량에 비해서는 많은 게 아니다. 요 자리에 비해서는. 그래서 올렸는데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세력들은 이제 물량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쭉 올렸다가 내버려 둡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부터는 또 거래량이 안 나옵니다. 이날만 거래량이 갑자기 5천만 주가 터진 거고, 그 다음날부터는 또 거래량이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600만 주밖에 안 나와요. 그런 개념인 겁니다.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이렇게 내버려 둬서 이렇게 행보하고 중간중간에 살짝 한 번씩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터트려 봅니다. 여기서도 한번 터트려 보고, 그리고 내버려 둡니다. 그러면 잠깐 거래량이 터졌다 그 다음날부터 또 쑥으로들어요. 잠깐 터졌다가 없어요. 거래량이. 요걸 반복합니다. 반복을 해야만 이 사람들이 팔거든요. 왜? 아침에 분명히 이게 떠가지고 10%까지 갔었는데 종가에 또 1, 2%에 끝나니까 답답하죠. 다음날 거래량 또 없고, 또 기간 조정을 계속 줍니다. 그래서 단타개미들이나 이런 애들 못 들어오게. 그리고 이런 주식을 몇 번 겪으면 슈퍼개미들도 이 주식은 안 만집니다. 왜? 지저분하니까. 아침에 갭으로 뛰어가지고 시가 4%에서 시작해가지고 날아가는 줄 알고 들어갔더니 또 밀리고, 그 다음날부터 행보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개미들도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9월이 되니까 띄우기 위해서 드디어 여기에서 이제 거래량을 터뜨립니다. 이 거래량은 보시면 이 앞쪽에 있던 이 거래량만 터진 겁니다. 이제 물량 체크가 다 끝난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물량 체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날도 어떻게 돼 있죠? 23%까지 올렸다가 상한가 갈 듯이 하다가 빼고, 그 다음날 거래량 죽여놓고 계속 사들입니다. 여기도 올렸다가 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 얘는 올라가면 빠지고 다음날 또 올라가. 그 또 빠져. 그럼 어떻게 되냐? 가지고 있는 물량들을 단타 치려고 자꾸 팝니다. 세력들은 계속 걷어들이고 물량 조절을 하죠. 물량 조절을 하다가 여기까지 와서 그 다음부터 또 뺍니다. 주가를 빼면서 거래량은 안 나옵니다. 왜? 여러분들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산 사람은 분명히 물렸는데 23%에 1,300원에 사가지고 물렸는데 그 주가가 빠져가지고 10% 이상 빠졌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면 14%인데 14%가 빠졌는데 거래량이 안 나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제가 말한 뚝딱임입니다. 분명히 여기서 물린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만큼 물렸는데 이만큼 가격대에서 물린 사람들이 주식을 판다 안 판다? 안 팔고 있다.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이런 원리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터트려 놓고 내버려 둡니다. 그러니까 다음날부터 거래가 없죠. 거래가 없고 세력들은 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물려있던 사람들, 2박 3일 미수 쓴 사람들, 단타 치러 들어온 사람들 다 나가라고. 그리고 앞에 물려있던 혹시라도 이 가격대까지 갔을 때 매물이 나오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아, 거래량이 없구나. 그러면 우리가 대주주 지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매집한 거 다 따져보니 그리고 주주 명부에서 찾아본 거 보니 아, 최소한 이제 뭐다? 이 가격대에서 나올 물량은 없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세력들은. 그러니까 여기는 쉽게 그냥 이렇게 걸어서 마지막 물량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올릴 때 어떻게 올릴까요? 그냥 한 번에 뚫어버립니다. 그냥 이렇게. 여기 있는 애들이 매물이 아니다. 왜? 우리가 다 끝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갑니다. 보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정리를 마지막에 다시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세력들이 주가를 매집하기 위해서 위에 고점에 다 오른 주가를 다시 사모으기 위해서 이 칼등강도라는 이 음봉이고 양봉을 만드는구나. 그래서 지루하게 하면 사람들 물량을 뺏는구나. 매집하기 위해서. 이미 위에서 많이 해먹었으니 다시 주식을 끌어모아야 되고, 그리고 바닥자리에서는 매물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야 되니까 한 번씩 슉 올렸다 그냥 안 받아주고 내리는구나.
그러고서 통과가 되니까 올리는구나. 그렇다면 요 초입에서는 어떨까요? 상승 초입에서 칼등 강도는 뭘까요? 이거는 뭐냐?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있는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모양은 뭐냐면 이 얘는 이 양봉 이 칼등 강도는 뭐냐면 너 내가 여기 올릴 거야 하면서 23%까지 갔다가 종가의 12%를 뺐습니다. 빼면서 뭐냐면 이 칼등 강도는 너 있는 물량 다 내라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마지막으로 세력 입장에서 뭐다? 여기에 있는 요 애들한테 내놔. 너 안 내놓으면 나 다시 내려갈 수도 있다. 어디로? 요 모양처럼. 학습 효과로 요 모양처럼 내려올 수 있어. 요 모양처럼 내려올 수 있어. 요 모양처럼 내려갈 수도 있고 요 모양처럼 내려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보는 게 이 뚝딱임 때문에 만약 얘가 어디를 이 봉에 이 봉 가격에 일반적으로는 50% 이상을 침범 안 하면 매수한다 이렇게 우리가 접근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이날 올렸다가 12% 빼니까 물렸던 사람들 다 털었는데 종가 관리도 안 한 것 같은데 다음날 갭을 올리자마자 쭉 쏴버립니다. 그리고 상한가를 가버리죠. 이렇게. 그렇다면 여러분들 고가 신호는 뭐냐? 여기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아, 그렇다면 이 칼등 강도는 뭐다? 이렇게 보니 주가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단기적으로 그냥 보고 설명드린 겁니다. 어느 차트든 열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 있는데 이 주가가 여기까지 올려 먹었으니 다시 매집을 해서 팔아먹고 더 올리고 싶은데 사람들이 따라오면 안 되고 개미들이 사면 안 되니 세력들이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저 모양을 만들어서 만들 때마다 이 칼등 강도를 여기 만들어서 내리고 여기 만들어서 내리고 여기까지 내리고 여기 만들어 내리고 여기 만들고 마지막에 여기서 만들고 위로 올라가 버리는구나. 그렇다면 초입에서의 칼등 강도는 뭐다? 초입에서의 칼등 강도는 상승을 위한 거니까 이건 유심히 봐야 되고 하락하는 주가에서 뜬금포로 올라오는 이것들은 뭐다? 매집하기 위한 거니까 분명히 주가가 올라갔다가 내린 다음에 그냥 거래량도 없이 이렇게 잔잔해질 것이다. 올렸다가 잔잔해지고 거래량 없고 쭉 내리고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핸드폰도 보시면 분들 이렇게 띄워놓고 또 거래량 없이 쭉 행보하고 여기도 쭉 띄워놓고 이렇게 쭉 내리면서 거래량 없이 행보하고 아 이걸 반복하는구나. 그래서 두 가지 의미를 봐야 됩니다. 칼등 강도고 음봉이든 양봉이든 칼등 강도라는 저 종목은 뭐냐? 고점을 찍고 내려오면서 옆으로 행보할 때는 물량을 뺏기 위해서 행보하는 거다. 저게 자주 나오면 뭔가 매집을 시작했다는 거다. 그리고 상승 초입에서는 뭐다? 상승 본격적으로 초입해서 올라올 때는 이런 자리에서는 아, 요 신호는 마지막이구나. 그렇다면 고점에서 뭘까요? 고점에서는 반대로 상승 신호, 하락 신호라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찾아서. 단적인 예를 몇 종목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강의가 길어지니까 KPX도 보십시오. 칼등 강도 나오니까 거래량 터졌고 그 다음에 거래량이 없구나. 그리고 이렇게 행보해서 거래량 죽여놨구나. 그리고 여기서도 칼등 강도하고 올리더니 여기 칼등 강도 만들고 거래량 터지더니 또 빠지는데 물량이 그전보다 줄어들었더라. 그러고 나서 날라갔는데 지금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칼등 강도는 맞죠. 왜? 칼등 강도 위에인데 종가가 여기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양봉이었다면 얘기가 틀려집니다. 이게 음봉이 아니라 양봉이었다면 더 올라갔을 겁니다. 음봉이기 때문에 이건 긁는 거죠. 그리고 요 봉은 어떤가요? 요 봉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것도 칼등 강도죠. 근데 빨간색이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다? 종가가 이날 종가는 분명히 26,350원이었는데 이날 종가는 얼마다? 24,150원이다. 23,000원이었는데 26,350원이었는데 24,150원이다. 즉 종가가 오르긴 올라서 시작했는데 결국에 음봉인 겁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이게 뭐다? 하락의 신호탄이 된 겁니다. 이게 하락의 신호탄이 돼서 칼등 강도잖아요.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럼 이 얘기는 뭐냐? 내가 너한테 주식을 팔아먹어야 되겠으니 왜 고점에서 이런 게 나오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상한가 치고 거래 제한되어 있다 다음날 풀렸는데 당신이 주식을 팔아먹는다면 이 종가보다 밑에서 시작하겠습니까? 당연히 위에서 시작해야 되겠죠. 팔아먹어야 되니까. 상한가 갈 듯이 이렇게 위에서 이날 보시면 몇 프로에서 시작했다?
12%에서 시작했습니다. 12%에서 상한가로 날아갈 듯이 띄워놓고 그 다음에 23%까지 갔다가 꼬꾸라지기 시작하면서 이날은 당연히 분봉을 안 봐도 이봉은 지그재그로 이렇게 내리면서 내려왔을 겁니다. 계속 다 팔아먹은 거죠. 그리고 이날도 반등 들어오듯이 이렇게 올려놓고 조금 팔아먹고 다 못 팔아먹으니까 다음날 어떻게 했을까요? 또 날아가는 척하면서 여기서부터 이날 종가보다 이 종가인 23,650원보다 오히려 22,750원에 시작을 했는데 사람들이 파니까 여기서 시작해서 어떻게 했다? 쭉 끌어올려가지고 팔아먹는 척하면서 그냥 쭉 올렸다가 바로 그때부터 지그재그로 팔아먹은 겁니다. 그래서 고점에서 이게 고점 신호다. 그럼 몇 개 더 찾아볼까요? 덕성도 똑같습니다. 매집할 때 어떻게 했죠? 칼동 강도 만들고 거래량 줄이고, 강도 만들고 거래량 줄이고, 강도 만들고 거래량 줄이고, 이렇게 터졌다가 여기서도 강도 만들고 이거 상승 패턴을 봤더니 칼등 강도 만들고 거래량 터지더니 그 다음부터 줄여서 내리기만 하고, 그리고 쭉쭉쭉 내려서 조정 주더니 마지막 칼등 강도 만들어 놓고서 어떻게 했다? 이제부터 날릴 거야. 왜? 나 대학 동문이야, 윤석열하고.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했다? 이렇게 좀 더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올라갔고, 여기서 보시면 뭐라 그랬죠? 요 봉에 요 칼등 강도는 뭐다? 이 50%를 침범하지 않으면 상승을 받을 수 있다. 근데 보니까 침범 안 하고 여기서 딱 가운데 걸쳐놓고 그 다음부터 날아갔다. 근데 지금 보시면 어떻다? 얘가 날아가더니 고점에서 뭐가 나왔다? 이 칼등 강도가 나왔다. 이게 고점 신호다. 근데 얘는 그나마 지지하고 횡보하면서도 마지막 물량을 팔아먹기 위해서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 영역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나오면 어쨌든 이게 나오면서 거래량이 터졌다? 그럼 고점에서 뭐다? 이건 매도 신호다. 매도 신호다. 지금 윤석열 테마 때문에 지금 끈을 못 넣고 조금 더 올릴까 말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세력들은. 그래서 이왕이면 접근하지 말라는 거고 아직 다 못 팔아먹었다는 겁니다. 순환으로 돌기 때문에. 다른 종목 한 종목 더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서현 이하도 마찬가지로 서현탄 메탈이라면서 어떻게 됐죠? 이렇게 칼등 강도 만들고 거래량 줄이고, 칼등 강도 만들고 거래량 쫙 죽이고 거래량 안 나오고 주가 빠지고, 칼등 강도 만들고 거래량 안 나오고, 칼등 강도 만들고 밑으로 내려가면서 거래량 줄어들고 물량 매집하는 겁니다. 여기도 만들고 거래량 터졌죠? 근데 옆으로 횡보하면서 거래량 안 나오죠? 그리고 오늘 띄었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얘도 마지막 피날레는 어떻게 된다? 이런 칼등 강도가 나올 거다. 이런 모습이 위에 생길 거다. 거래량 터지고. 그러면 조심히 봐야 된다, 안 된다? 조심히 봐야 된다. 이겁니다. 오늘 상한가 간 종목들을 보면 더 명확한데 혹시라도 매수의 관점으로 보실까봐 제가 조심스러워서 지금 다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요. 보시면 오늘 상한가 간 SGA도 결국에는 갑자기 테마가 없으니까 공인인서, 그럼 이들은 미리 준비했다는 겁니다. 칼등 강도, 거래량 나왔죠? 쭉 없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에 칼등 강도, 거래량 터지고 내리는 동안 없어요. 다 팔아먹고. 근데 반대로는 얘들은 매집이다. 그러고 나서 이 물량이 나올지 안 나올지 보기 위해서 여기에도 보면 이렇게 칼등 강도로 갑자기 몇 프로죠? 18%를 떴다가 이렇게 내려놓고 그 다음날부터 거래량 없습니다. 내리기만 합니다. 질질질. 그리고 마지막 칼등 강도 만들고 줄여놓고 여기 날라갔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고 고점의 징후도 알아야 되지만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이 잘 못 보실까 보는데 보시면 이런 자리들이 다 내리면서 칼등 강도입니다. 갭으로 올려서 팔아먹고 내버려두고 왜? 얘네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먹었거든요. 이렇게 많이 해먹어가지고 여기서 다 팔아먹었는데 팔아먹고 15년도 16년도 해먹은 주가가 이제 7쪽도 안 적으니까 내리기만 합니다. 내리면서 마지막으로 여기서 한번 더 팔아먹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여기에 물려있는 사람들 내놔야 되잖아요. 주식을. 이 2,500원, 3,500원 물린 사람들 지금 1,000원에 와서 팔겠습니까? 안 파니까 이런 걸 만드는 겁니다. 계속 지치게. 그 사람들이 야 오늘은 30% 가는데 먹을까? 그랬더니 또 보합이 끝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지겨워서 나중에는 파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을 매집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보분들을 위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렸고 천천히 드렸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이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현재 위치가 본이 어디인지, 상승 초기에 있는데 이런 모양이 나온 건지, 그래서 내가 오늘 여기서 물렸는데 밑으로 내렸는데 그렇다면 얘가 여기 50%만 안 깨면 가져갈 수 있겠구나, 이런 답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물렸는데 보니까 여기든 여기든 물렸는데 보니까 이게 고가였다. 덕성이나 KPNG처럼. 그러면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되고, 그리고 내가 지금 관심 종목으로 보고 있는 테마나 종목들 중에 보니까 이 모양이 많았다. 내려오고 있는데 1, 2년 전에 고가를 그리고 주가가 내리고 있는데 이 모양이 많았고, 그렇다면 그게 2등주여도 갑자기 1등주로 올라올 확률이 있다. 그래서 반드시 양봉인데 이런 모습이 나왔다 그러면 이 50%를 깨지 않으면 주가가 상승할 여력이 있다는 것이고, 근데 음봉인데 이렇게 나왔다면 조금 점수를 덜 줘야 되고, 근데 이게 고가에서 나왔다면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굳이 양봉으로 고가에서 유지할 필요가 없겠죠. 팔아먹는 자리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보유한 종목, 관심 있는 종목, 그리고 내가 앞으로 매매할 종목 또는 매매했던 종목들이 전체 그림을 쫙 봤을 때 이 모습이 있는지 꼭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캔들로 본 심리, 반대로 오히려 바닥을 할 수 있는 신호도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똑같은 원리인데요. 그것도 나중에 한번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미분들은, 초보분들은 특히 이 캔들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꼭 보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물려있는 분들, 존버하시는 분들은 이 캔들에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그래서 자포자기 하다가 어느 날 짜증나게 또 한 30% 올라가는 줄 알았더니 7, 8% 아니 마이너스 3% 밀려서 던져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들의 경험치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캔들에 대한 이야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이 캔들 하나로 세력의 매집을 알 수 있다. 요 섹션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항상 공부하고 매매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깡통개미에게 무한한 힘이 되고, 또한 댓글은 응원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